최근 배신이라는 단어가 정치권에서 이슈인데요. 이와 관련해 유명 정치인들과의 일화를 담은 책의 내용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인데요.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타당 이야기이긴 한데요. 지금 네. 전국에 아무래도 초미의 관심이다 보니까 몇 가지 여쭙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내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한 의원총회 열기로 했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접한 소식은 뉴스를 통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내일 그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아마 스스로 그만두는 어떤 그 선택은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들리긴 합니다만은 내일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권 내에서는 사실상 유승민 원내의 사퇴가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우세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이고요. 예. 또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속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일도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부러지는 나무가 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부러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소신 있는 정치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어떤 결정의 어떤 모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이 사실 어제 누가 지도자인가라는 저서를 좀 펴내셨죠? 아직 공식 발매는 안 됐습니까? 네, 15일 날 발매될 예정으로 있고 어제부터 이제 인터넷 예약 판매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관심이 이 책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동물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 이 배신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함의가 있어서 요즘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배신의 정치 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래서 20년 전에 저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이사장이셨는데요. 예. 발언은 사실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동정심이 가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이고 또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면서 어떤 그 배신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상당히 사무쳤다라는 이제 그런 강한 인상을 받았었는데요. 예.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한 배신의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배신의 트라우마가 깊을수록 또 자신의 영향력이 클수록 저는 그 배신을 어떤 배신의 상처를 예. 또 마음속의 분노를 배려와 또 이런 어떤 그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 더 큰 정치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내가 베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다시 돌아오리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헌신적인 어떤 베품이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어떤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사랑이라든가 정처럼 예.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그 어머니의 역할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어머니의 리더십,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근데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대통령들 중에서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시는 대통령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어떤 그 리더로서의 그 고민과 그다음에 또 리더로서 어떻게 하면 이 어떤 자신의 그 비전을 끌고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예.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인간의 삶 속에 어떤 그 원천적인 기본적인 감정에 대한
자기를 투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동물 속에서도 이제 때때로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동물의 왕국을 즐겨 한다는 그 옛날 그 대통령들을 보면 사람마다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은 느낄 수가 있겠죠. 예.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동물들은 배신을 안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실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직접 대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야당의 이야기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야당 내 계파 갈등, 당내 갈등이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굉장히 심각한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어느 정도 봉합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직 봉합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봉합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표의 더 큰 마음 그리고 더 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새정치민주연합 또 새누리당 내의 어떤 이런 권력 투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공천권을 둘러싼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즉 국민 공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라지기가 상당히 힘든 그러한 시점에 왔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 국민 공천제를 도입해서 공천 민주화를 확립해야지만이 이런 어떤 정치 선진화를 이룰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런 의견들이 당내에 많이 있다. 산재해 있다 보니 신당 또 분당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박 의원님 이름까지도 거론되는 그런 사례도 있던데 신당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신당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은 저는 양쪽 그 문재인 대표 또 저쪽은 그 김무성 대표의 그 행보와 마음에 딸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 이제 그 국민들이요. 그 양당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그 극단을 선택하는 어떤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새누리당에도 그렇고 또 새정치연합에도 일부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그런 것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국민들은 양당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해결책, 국민들이 가려워하고 답답해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를 바라지 서로 이렇게 그 극단의 선택을 해가면서 부러지는 모습을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양 당대표의 어깨가 더 무겁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른바 중도와 보수, 어떤 개혁의 어떤 중간지대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 양당 정치의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사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외국인 투자 촉진법, 외국인 기업이 국내 대기업을 적대적으로 합병을 막는데 이런 그 막을 수 있는 개정안이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에도 이제 우리나라 법에 그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좀 미미합니다. 제가 낸 개정안은 기존의 규정에 더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라는 것을 추가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이 외국인 투자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법을 내게 된 배경은 일본에도 이러한 똑같은 법이 있고요. 또 미국에도 이런 법이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그런 법이 있죠. 과거 20년 전에 1996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대우전자가 프랑스의 탐슨 멀티미디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을 때 프랑스 민영화위원회가 프랑스의 선진 기술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이유로 인수를 불허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에요. 중국 회사가 미국의 항공기 제작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을 때 미국 기술 수출 방지를 위해서 이것을 인수를 불허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어떤 그 경제라든가 국가 안보에 현저한 어떤 그 저해 요소가 될 때는 이것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또 대기업의 경영권을 좀 방어하는 데 돕는 것 아니냐라는 좀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짧게 반박을 해주신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것은 대기업의 경영권을 돕는다기보다는 국가의 안보라든가 국가 경제의 어떤 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더 가까운 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우리나라 대기업이 문어방식, 그다음에 순환 출자식 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영권이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은 지속적으로 저는 그러한 법도 계속 내고 있어서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